지금까지 광주의 숨은 맛집, 놀거리 정보가 가득한 사랑방 맛집 협찬, 날씨 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이번 주 표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표결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너무 어렵다, 또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법안이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누더기가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선거법의 핵심 내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패스트트랙까지 통과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그간의 과정 쉽지는 않았죠.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1년 열흘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2018년 12월 15일 시작된 겁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019년 1월 임시 국회까지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단식의 결과였었죠. 네. 그렇지만 1월 31일까지 합의 처리는 불발이 됐고요. 2월 18일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을 시사를 했고 3월 15일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이른바 225석 플러스 75석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가 됐고요. 네. 이 법안이 4월 29일 사보임 논란 비롯해서 국회에서 폭력 논란을 거치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6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합의에 여전히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2월 18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야4당, 네. 3+1이죠. 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4당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 합의에 이르된 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최종 4+1 합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 225석 플러스 75석 권역별 준 연동형 선거제도가 네. 결국은 현재와 같은 의석수의 변화 없이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그런 선거제로 합의가 됐고 어제 자정을 기해서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오늘 혹은 내일쯤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를 오 대표가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하게 된 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거였죠? 애초에 핵심적인 것은 사표가 많다라는 겁니다. 즉 사표가 많다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 얻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보너스로 가져간다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불로소득과 비슷한 의미일 수 있는데요. 즉 얻은 표만큼 의석으로 그대로 전환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선거제 개혁의 애초의 취지였습니다. 이걸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꾸자. 네. 그 제 민심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제도는 현행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다수대표제가 아니라 네. 득표율에 따라서 정해진 의석수를 나누는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진이 됐던 건데요. 네. 결국 연동형 애초에 취지는 큰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결과물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동형 국민들의 어떤 선거 표심이 그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당초 225 플러스 75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네, 민심 그대로라는 것은 결국은 결국 쉽게 표현하면 네.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사표가 줄어듭니다. 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는 하나도 줄이지 않고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의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네. 결국 사표를 줄여서 득표 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하자는 애초의 취지에는
취지는 전혀 달성을 못했고 다만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을 조금 조정해서 소수당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각 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당초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표 방지나 민심 그대로라는 큰 취지를 야당들도 사실 내팽개친 거고 네. 중진 의원들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민주당과 타협해준 꼴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도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잠깐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선거법 내용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의석이 지역이 253석 그다음에 비례가 47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워낙 다른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25석에서 지역구는 다시 253석으로 환원이 됐고요.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47석 중에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적용되는 연동률은 50%만 적용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한 정당이 20%의 득표를 얻었다고 했을 때 현행 300석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에서는 60석이 그 정당이 가져가야 될 총 의석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한 20석 정도를 얻었다면 나머지 40석을 비례대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100%를 적용했을 때 40석을 가져가는 거고요. 네. 이번 선거제도는 50%의 연동률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에서 이 정당은 20석만 가져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비례대표 의석수로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원안에 비해서는 사실 그 복잡성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석패율 그러니까 가장 아깝게 안타깝게 떨어진 아쉽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에서 구제해 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간소해진 그런 선거제도이긴 한데 애초 취지에서는 크게 후퇴해버린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패율이라는 게 이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해서 다시 구제해 준 제도인데 그 부분은 빠졌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석만 지금 연동률을 적용하고 17 한도죠. 네네 17석은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다시 비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즉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할당하는 나누어주는 의석수는 30석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은 소수 정당들이 즉 특정 지역에서 몰표를 받는 정당들이 손해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민주당에게도 호남 지역에서 몰표를 받는 민주당이나 또는 영남 지역에서 몰표를 받는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좀 쭉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법 개정안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더기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민심 그대로라는 그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껍데기만 남은 선거법이다. 그만큼 선거제 개혁이 어렵다라고 변명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지난 1년 동안 고소 고발과 사보임 논란과 수많은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내놓은 결과라고는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란했지만 결국 쥐 한 마리 나왔다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 소위 말해서 비례한국당 또 비례민주당 이런 좀 아류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참 어이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정당을 만들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컨대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경우 그 전제는 지역구 현행 연동형이 부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표를 일치시키는 줄투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역구 후보가 소속된 정당과 비례대표에서 투표한 정당이 가능하면 일치시켜야만이
일치시켜야만 그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극대화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지역구는 A당, 비례대표는 B당으로 나누어서 투표하자로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지지층의 혼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득표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4+1 지금 이렇게 이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이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법안까지 같이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지금 약 이 4+1 협의체가 이 위력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 총수가 한 166명에서 7명 정도까지 있다라는 거죠. 네. 의원 정수가 지금 297명이기 때문에 과반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 의석수,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다. 그래서 아마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부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시점의 문제일 뿐 통과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4.15 선거는 총선은 이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서 치르게 되는데 각 정당마다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 선거법 통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수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소외됐습니다만 이른바 왕따를 당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크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반발은 하지만 내심 화장실에서 웃는 형국이고요. 네. 민주당 역시나 지역구 의석을 지켜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었다. 다만 야당 3당과 정의당 정도가 연동형을 통해서 몇 석, 한 자리 숫자 정도의 플러스 요인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것은 기존처럼 분리투표라고 할 수 있죠. 지역구에 투표하는 정당과 정당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이 달랐을 때 얻는 효과인데 연동형을 도입하면 이게 줄투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거대 양당 중심의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내년 선거에도 결과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요란했지만 방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큰 변화가 없는 선거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소수 야당 내에 몇몇 정치인들이 중진 유력 정치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민심과 어떤 국민적인 요구, 정당체제의 개편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은 대단히 실패한 개혁 시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캠핑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